자, 그 다음에 여기 볼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볼륨을 보도록 하죠. 이 섹션은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 스케치업에서 거기서도 뭐 섹션이 있었는데 뭐 잘라서 보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얘를 이동시켜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저 안쪽으로 또 밀어야 되겠네요. 그죠? 안쪽으로 또 밀고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께를 좀 조절을 해서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전시킬 수도 있고 여기만 볼 수도 있는 거죠.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컬러 바꿀 수 있고요. 자, 지우고. 자, 이번에는 뭐 물은 많이 넣어서 알고 있고요.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거. 자, 역시 이게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요 목록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은 이 원기둥으로 나오는데요. 원기둥이나 사각기둥으로 나오고 종류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형태 편집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운드, 뭐 사람 발자국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요. 지금 뭐 작아서 잘 안 들릴 것 같습니다. 사운드, 뭐 발자국, 자연, 바람 소리, 뭐 이런 거 도시에서의 뭐 소음, 벨, 알람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사 프로프는 뭐 이런 거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사이즈를 좀 키우고요. 자, 뭐냐면 지금 좀 삐뚤게 들어갔는데 일부러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금 반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반사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유리 재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요 유리 부분에만 반사가 지금 되고 있네요. 그죠? 잔디에도 반사가 되고 벽에도 좀 되긴 되는데 뭐 유리가 반사 값이 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찍어서 반사되는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 반사 박스를 지우고요. 자, 뭐 동그란 거에다가는 요걸 넣으시면 약간 원에 반사되듯이 굴곡져서 보이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볼륨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라이브러리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이 메타리얼 기능을 이용해서 재질을 좀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유리 모양이 스케치업에서 잘 났는데 여기 가지고 들어왔더니 굉장히 어색한 반사, 어색한 투명 논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메타리얼에서 유리 놓고 여기 보면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뿌연 걸로 할 것인지 투명한 걸로 할 것인지 반투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모양이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시트지 붙인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놓고 있는데, 자, 지금 들어간 게 아니고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냐면 이게 이중창이네요. 보이십니까? 원, 두 개예요. 여기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스케치업에서 가져올 때 그냥 일중창을 쓰시면 더 편합니다. 이중창 썼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네, 편집할 때만 2번 눌러줘야 돼요. 하나 바꿨더니 요 옆에도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불러올 때 같은 재질은 같이 바뀌게끔 불러왔었죠. 병합을 해서 같은 재질 병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거죠. 안 되면 뭐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줘야 되니까 불편하죠. 위에는 블랙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럼 위에는 시꺼멓게 칠해줬고 밑에는 좀 어두운 투명색으로 했네요. 좀 답답하니까 그냥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이중창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자, 난간 부분도 좀 바꾸고 그물망으로 해놨는데 되게 지저분하게 보였었죠. 그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외관도 한번 여기서 봤더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죠. 좀 노출 콘크리트로 한번 가볼까요? 뭐 별로 티가 안 나네요. 그죠?
흰색이었어서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집으로 돼버리죠. 자, 요것에 대한 반사율과 스케일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하면 요 문양의 크기, 날씨에 따라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 모어를 누르시면 회전, 뭐 이동,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반사율, 또 뭐 빛에 얼마나 반사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텍스처라는 건 뭐 여러 번 설명해서 알지만 요 문양이죠. 무늬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자, 컬러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원하는 대로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요 위에 안에 여기에서 봤더니 벽지가 별로다. 실질적으로 별로네요. 요 나무 스케치업에서는 뭐 괜찮았어도 여기에서 이렇게 별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뭐 벽돌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생각해보니 벽돌이 낫겠다 싶어서 벽돌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타일 뭐 이렇게 주방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여기를 바꿨더니 어디도 바뀐다? 요 위에 테두리까지 같이 바뀝니다. 요 천장이 같이 바뀌네. 왜 그러냐면 요 벽면하고 요 위에 천장하고 같은 재질로 졌었기 때문이죠. 같은 재질로 졌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를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여기랑 여기의 재질을 따로 분류한 다음에 여기에서 세로 고침을 눌렀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바닥이 잔디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왜 그러냐면 지금 건물이 너무 낮게 있는 거죠. 살짝 올려줘야 되겠네요. 선택을 하고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바닥이 보이네요.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아까 내려가 있었네요. 자, 스케치업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에서 재질을 바꾼 다음에 한번 세로 고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지웠어야 됐네요. 얘를 지우고 하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을 두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좀 무겁습니다. 반응이 느리네요. 자, 요 안으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씬에 아마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1번 씬을 눌렀더니 1번 씬에 저장이 안 되어 있네요. 그냥 진입하겠습니다. 자, 진입하기 쉬운 방법은 막 이렇게 유리창을 뚫고 가려면 되기는 되는데 좀 뭐 느리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여기다 찍으신 다음에 눈높이를 지정해 주는 게 빠르죠. 1500으로 놓고 엔터 치시면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랑 다른 재질로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스케치업에서 같은 재질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랑 똑같아 보이잖아요. 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고, 자, 지금 반응이 조금 느립니다. 그 트윈모션하고 같이 켜놓고 있기 때문에. 자, 선택이 돼야 되는데요. 선택이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됐습니다. 됐고, 제가 이거를 빨간색으로 아무거나 바꾸시면 되겠죠. 어차피 그 트윈모션에서 바꿔오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세이브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제 트윈모션으로 가서 그 세로 고침을 누르면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가져오기 버튼 누르고 여기 익스테리어라는 제목을 세로 고침 누르면 다시 이렇게 가져오기를 누르면서 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가져오기를 누르고 요 스케치업 파일 자체가 완전히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정말로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다시 메터리얼을 갖고 와서 여기 부분에다가 요 벽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제 다른 걸 줘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 바닥 이거 요 재질 넣고, 그러면 이제 따로 분리돼서 적용이 됐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다시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편집했던 그 내용들이 아까 요 유리창 편집했었잖아요. 여기 벽에 대한 재질을 노출 콘크리트로 바꿨었고,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추가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에 막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뭐 이런 거, 약간 어색한 부분들, 이런 거 볼 수 있을 텐데, 가급적 유리창은 두 장이 아니라 한 장만 깔아주셔야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안 생기겠네요. 두 개가 막 겹치고 서로 반사되고 뭐 이러면 계속 요 둘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조명인데 이게 V레이를 하든지 트윈모션을 하든지인데 지금은 V레이도 하고 지금 트윈모션도 갖고 왔으니까 이런 조명이 그냥 통으로 같이 딸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없애고 갖고 오는 게 낫겠네요. 이게 V레이 할 때는 안 보이는데 스케치업 화면에서는 보이고 그걸 또 트윈모션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목재도 다양하게 바닥을 목재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훨씬 낫죠. 그리고 스케치업에서는 이뻐 보였다 하더라도 요 트윈모션으로 가져오면 별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맞게끔 그 재질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지도 그냥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하죠. 깔끔하게 놓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컬러 바꿀 수 있죠. 텍스처를 여기에서 아예 여기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조금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스케치업에서 컬러로만 서로 다르게 막 입혀놓은 다음에 여기 가져와서 여기에서 텍스처를 집어넣으면 더 잘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뭐 스케치업에서 했어도 벽지를 넣었어도 이 정도의 느낌으로는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나쁘지는 않죠. 그죠? 이런 벽지 느낌들이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 이게 더 편하기는 편하죠. 네, 그래서 그 본인 스타일에 맞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지, 지붕 마감, 그리드, 뭐 그리드는 이런 거고요. 플라스틱 타일 아까 했죠? 지형 이런 아스팔트 도심 요소와 자연 요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잘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온 사인도 있고요. 이거 넣으면 이거 뭐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재질이거든요.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반짝거립니다. 이거에 대한 속도, 컬러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느낌 나게 할 때는 뭐 굉장히 좋죠. 어지러우니까 가죽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바꿀까요? 이상하네요. 그냥 물, 뭐 모델링, 표면 아래 물은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재질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유사한 그런 재질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내가 쓰고 싶은 재질이 있으면 스케치업에서는 그냥 그거에 대한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컬러로 구분을 해주셔도 되고요. 같은 재질만 아니면 여기에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고 스케치업에서 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재질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 뭐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렇게 재질을 넣고 이 주변 환경 이런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염소나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나무도 놓고 가로등도 놓고 시간대도 바꿔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들어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출력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뽑아내면 되는 거겠습니다.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것이죠.